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진 없던 갈색점이 어느새 커져 있고 손등에도 거뭇거뭇한 얼룩이 늘어난 걸 보면 이제 나이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죠. 하지만 그 검버섯,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기는 속도와 부위가 다른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70이 넘어도 피부가 맑은데 어떤 분은 60만 돼도 얼굴에 점이 많아집니다. 이건 타고난 운이 아니라 몸속과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이에요. 검버섯은 피부의 노화 신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신호를 잘 다루면 피부의 속도도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색이 옅어지고 새로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나이 들어도 맑고 고운 피부를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의학적인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병원 시술 없이도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검버섯 완화 3단계 건강 습관을 명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피부를 젊게 돌려주는 한 가지 비밀은 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느꼈던 방법이니 꼭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건강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검버섯이 생기는 진짜 이유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검버섯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피부 얼룩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세포가 보내는 신호이자 피부 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쌓인 시간의 흔적이에요. 피부 아래에는 멜라닌 세포라는 색소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햇빛에 노출될 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태양의 자외선이 우리 피부를 공격할 때 그걸 막아주는 그늘막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젊을 때는 이 색소가 균일하게 만들어졌다가 필요 없을 때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세포의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멜라닌이 피부 속에 남기 시작하죠. 그렇게 쌓인 색소가 바로 검버섯, 의학적으로는 노인성 색소 침착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세포를 산화시키며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노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는 마치 녹이 슬게 하는 산소처럼 피부 속 단백질을 손상시켜요.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받은 부위일수록 검버섯이 먼저 생기죠. 얼굴, 목, 손등이 대표적입니다. 이건 마치 철이 비에 오래 노출되어 녹이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피부도 햇빛이라는 빛에 비에 오래 노출되면 안에서부터 녹이 슬 듯 변색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철은 녹이 슬면 갈아야 하지만 피부는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핵심은 바로 산화와 재생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들이 피부 세포의 회복력과 멜라닌 조절을 돕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 색소가 쉽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경 이후나 60대 이후에는 검버섯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검버섯은 단순히 나이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빛, 호르몬,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세포 재생력 저하가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걸 거꾸로 보면 빛을 막고 산화를 줄이고 세포의 회복을 도와주면 검버섯은 더 이상 늘지 않고 이미 생긴 것도 옅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제 손등이 깨끗해졌어요 하며 웃으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그분들은 비싼 시술을 받은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꾼 분들이었어요. 그중 핵심은 간의 건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은 우리 몸의 정화조이자 색소를 처리하는 공장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간이 제 역할을 못하면 색소 찌꺼기가 피부로 쌓이게 됩니다. 즉, 검버섯의 뿌리는 피부가 아니라 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바꾸려면 먼저 몸속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피부는 몸속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특히 검버섯은 단순히 피부 겉의 변화가 아니라
간이 얼마나 깨끗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죠. 하루 종일 음식, 약, 공기 속의 오염물질을 처리하면서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세포가 점점 지쳐갑니다. 간이 필요하면 몸속 노폐물이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그 찌꺼기들이 혈액을 타고 피부로 올라옵니다. 이 찌꺼기 중 일부가 색소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깨끗한 사람은 피부도 맑습니다. 피부과 시술보다 먼저 간을 쉬게 해주는 게 검버섯 완화의 첫걸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음식입니다. 매일 간이 좋아하는 식품을 조금씩 챙겨 드세요. 첫째, 브로콜리와 양배추. 이 두 채소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발하게 만들어 몸속 독소를 배출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익혀 먹어도 영향이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밥 반찬이나 국에 넣어 자주 드시면 좋아요. 둘째, 토마토와 당근. 이 두 식품은 베타카로틴과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피부 속 산화 반응을 줄이고 검버섯을 만드는 멜라닌 생성도 완화시킵니다. 하루 한 개의 토마토, 작은 당근 한 개면 충분합니다. 셋째, 물.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지만 하루 68잔의 물은 간이 일을 쉽게 하게 만드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물은 독소를 희석시키고 체내 노폐물이 빠져나갈 길을 열어줍니다. 특히 커피나 차를 자주 드신다면 그만큼 물도 더 챙기셔야 해요. 그리고 간 건강을 위해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간을 가장 피로하게 만듭니다.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염증을 만들고 기름진 음식은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해서 지방간을 부릅니다. 그 결과 간이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 피로가 피부로 그대로 나타나죠. 피부의 얼룩은 결국 간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좀 쉬게 해달라.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피로한 생활을 반복하면 검버섯은 점점 짙어지고 번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반대로 간을 쉬게 해주고 몸속 독소를 줄이면 피부는 놀라울 정도로 맑아집니다. 간이 깨끗해지면 피가 깨끗해지고 피가 맑아지면 피부도 투명해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실제로 3개월 동안 식단을 바꾸고 물 섭취와 충분한 수면만 지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손등에 짙게 자리 잡았던 검버섯이 절반 이상 옅어졌죠. 별다른 약도 시술도 없었어요. 몸이 정화되니 피부가 스스로 회복한 겁니다. 결국 피부는 간에 건강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겉에 생긴 검버섯을 없애려면 먼저 안에서 쌓인 독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회복된 피부를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생활 습관이에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습관 하나면 피부가 다시 손상되거든요. 사실 검버섯을 악화시키는 건 특별한 병보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예민해서 사소한 자극에도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침 세안 후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부가 거칠어서 세게 문질러야 시원해. 하지만 이게 검버섯을 키우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피부를 강하게 문지르면 그 부위의 미세한 혈관과 세포가 손상됩니다. 이 손상이 반복되면 피부는 여긴 위험한 곳이야라고 인식해서 그 부위를 보호하려고 멜라닌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결국 색소가 더 짙어지고 검버섯이 쉽게 번지게 되죠. 그러니 세안할 때는 손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은 빈속에 커피나 진한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의외로 커피가 피부에도 영향을 줘요. 공복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위산이 많아지고 그 자극이 간의 해독 기능을 방해합니다. 결국 간이 피로해지면 색소 찌꺼기가 피부로 더 많이 남습니다. 커피는 꼭 아침 식사 후에 물 한 잔과 함께 마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피부 세포는 낮에 받은 자외선 손상을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멈춰버리죠.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피부 재생의 황금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는 꼭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저녁에 스마트폰 화면을 줄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 한 잔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소홀히 바르는 습관입니다. 흐린 날엔 괜찮겠지 하고 생략하기 쉽지만 자외선은 구름도 뚫고 피부에 도달합니다. 오히려 흐린 날에는 방심해서 더 오래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외선 차단제는 실내에서도 꼭 발라야 합니다. 유리창을 통과한 자외선도 피부 색소를 자극하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잘못된 습관은 무조건 하얗게 만드는 미백 화장품을 과용하는 겁니다. 강한 미백 제품은 처음엔 피부가 환해지는 것 같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자극으로 인해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는 강한 자극보다 꾸준한 보습과 진정이 더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피부의 혈류를 줄이고 세포 회복 속도를 늦춥니다. 결국 검버섯이 더 짙어지고 피부가 칙칙해지죠. 명상, 산책, 음악 듣기 같은 단순한 휴식이 피부에 약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검버섯은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무너졌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하루 세안 습관, 수면, 커피 한 잔, 자외선 관리, 이 작은 일들이 모여 피부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제 피부를 지키는 기본 습관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은 외부 자극, 즉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어떻게 보호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습관을 유지해도 매일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피부는 다시 검게 변하고 세포는 계속 손상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은 검버섯 관리의 절대적인 기초입니다. 피부를 젊게 유지하고 검버섯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햇빛 관리입니다. 자외선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불씨와 같아요. 오늘 조금만 쬐었더라도 그 흔적은 피부 속에 남아 오랫동안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루 10분의 관리가 몇 년 뒤 피부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먼저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이때는 자외선이 가장 강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외출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나가야 한다면 모자와 양산은 꼭 챙기세요. 챙이 넓은 모자는 얼굴 옆과 목까지 보호해주고 양산은 단순히 햇빛을 가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피부 온도를 낮춰줍니다. 피부 온도가 1도만 낮아져도 멜라닌 생성은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는 선택보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SPF 50, PA처럼 숫자만 보고 고르시는데 사실 SPF 30, PA 정도면 일상생활에는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바르느냐예요. 한번 바르고 하루 종일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통 23시간마다 덧발라야 하고 특히 땀을 흘리거나 세안을 했다면 반드시 다시 발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잊기 쉬운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손등과 목. 얼굴만 신경 쓰고 손과 목은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 두 곳이야말로 검버섯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손등은 하루 종일 햇빛에 노출되고 목은 얇은 피부 때문에 자외선 손상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를 손등과 목에도 꼭 함께 발라주세요. 계절별 관리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봄과 여름에는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차단이 최우선이고 가을과 겨울에는 건조함이 문제입니다. 겨울에는 공기가 건조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그때 자외선을 받으면 손상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차단제와 함께 보습을 꼭 병행해야 합니다. 보습은 단순히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걸 넘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은 실내 자외선입니다. 나는 외출을 잘 안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내 조명과 창문을 통과한 자외선도 검버섯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운전을 자주 하는 분들은 창문 옆 얼굴과 손등에 색소가 더 쉽게 생기죠. 실내에 있을 때도 낮 시간이라면
가벼운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외선 차단제가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모자나 양산 외에도 자외선 차단 의류를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통기성이 좋고 가벼운 소재가 많아서 여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의류는 피부에 직접 자외선이 닿지 않도록 막아줘서 검버섯이 생기는 속도를 눈에 띄게 늦춰줍니다. 마지막으로 햇빛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부가 받은 자외선의 흔적을 안에서 지워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항산화 식습관이에요. 우리 몸은 자외선으로부터 받은 손상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키워주는 음식이 바로 항산화 식품들입니다. 이제 피부 속에서 검버섯을 옅게 만드는 그 음식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피부에 생긴 검버섯을 없애려면 겉을 바꾸기보다 먼저 속을 바꿔야 합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남긴 흔적은 결국 산화라는 반응으로 남기 때문이죠. 이 산화를 줄여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식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 속에서 녹이 슬지 않게 막아주는 음식이에요.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붉은 색소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줄여주고 색소 침착을 완화시킵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가 더 좋습니다. 기름에 살짝 볶거나 토마토 스프로 드시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매일 작은 토마토 3개 혹은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간의 해독 효소를 도와 색소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멜라닌 형성을 막아줍니다. 생으로 먹기보단 살짝 데쳐서 샐러드나 반찬으로 곁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와 아로니아 같은 베리류입니다. 이 과일들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죠. 안토시아닌은 혈액 속 활성산소를 없애 피부 속 염증을 줄이고 검버섯의 색을 조금씩 옅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한 줌 정도의 베리류를 요거트나 오트밀에 곁들여 드시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 속 카테킨은 피부 노화를 늦추는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혈액 속 염증을 줄이고 멜라닌 세포의 과도한 활동을 진정시킵니다. 하루 한두 잔의 따뜻한 녹차는 피부뿐 아니라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진하게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연하게 우려내세요. 다섯 번째는 견과류, 특히 아몬드와 호두입니다. 이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 세포의 막을 보호하고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회복을 돕습니다. 비타민 E는 피부의 방패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하루에 작은 한 줌 정도면 충분하며 염분이 없는 생아몬드나 구운 호두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 5가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속에서 색소가 덜 만들어지고 이미 생긴 검버섯도 점차 옅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항산화 식품은 하루 이틀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거울 속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피부 톤이 밝아지고 윤기가 돌아요. 그리고 항산화 음식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수면과 영양 밸런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자는 동안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음식으로 채운 항산화 에너지를 피부 회복의 시간으로 바꿔주는 방법을 알아보죠. 그 핵심은 바로 수면과 영양소의 조화입니다. 피부는 매일 조금씩 늙어가지만 동시에 매일 새로 태어납니다. 낡은 세포가 떨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자리를 채우는 이 과정을 의학적으로는 턴오버라고 부릅니다. 젊을 땐 이 주기가 약 28일이지만 60대 이후에는 50일 이상으로 길어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칙칙해지고 검버섯 같은 색소가 오래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늦어진 회복 속도를 되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양과 수면, 이 2가지입니다. 먼저 피부 재생에 꼭 필요한 영양소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이 피부에 쌓이지 않게 막아주고 이미 남은 색소를 천천히 옅게 만듭니다. 또한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시켜주죠. 하루 500만 1000mg 정도 음식으로 섭취해도 좋지만
피로하거나 피부가 칙칙할 땐 영양제로 보충해도 괜찮습니다. 귤,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이건 피부 세포를 녹슬지 않게 지켜주는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E는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할 때 효과가 배가 되죠. 그래서 토마토나 브로콜리를 먹을 때 견과류를 곁들이면 훨씬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은 피부 세포의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등푸른 생선, 아마씨유, 호두, 들기름에 풍부하죠. 주 23회 생선을 섭취하거나 식사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곁들여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단백질입니다. 피부의 바탕이 되는 콜라겐은 단백질에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먹어도 새로운 피부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닭가슴살, 달걀, 두부, 콩류 같은 음식으로 하루 세 끼에 조금씩 단백질을 꼭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수면 이야기를 해볼까요? 피부는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밤에 회복시킵니다. 이때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자더라도 이 시간대에 숙면하지 못하면 피부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대는 마치 피부의 야간 공장 가동 시간 같은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거나 자주 깨는 분들이 많죠. 그럴 땐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과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숙면 호르몬이 잘 분비됩니다. 또 저녁 늦게 커피나 진한 차를 마시는 습관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피부 재생도 늦어지기 때문이죠. 한 연구에서는 수면이 충분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보다 피부의 색소 침착이 40% 적고 피부 탄력은 30% 높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면은 가장 값싼 피부 재생 치료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되살리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비타민C, 이 단백질, 숙면, 새 피부의 시작.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피부 속 멜라닌이 천천히 사라지고 검버섯의 색이 옅어집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도 이런 피부 회복 과정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특별한 기계나 시술 없이도 자연스럽게 피부를 진정시키고 색소를 완화시키는 간단한 홈케어 방법들이 있거든요. 피부 관리라고 하면 거창한 화장품이나 병원 치료부터 떠올리지만 사실 검버섯 완화의 핵심은 꾸준한 홈케어에 있습니다. 집에서도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간단한 방법들이 많아요. 다만 잘못된 민간요법이나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색소를 짙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에 자극이 적고 누구나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알로에 젤팩입니다. 알로에는 피부 진정의 식물이라 불립니다. 자외선으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완화시켜주죠. 냉장고에 보관한 알로에 젤을 세안 후 얼굴에 얇게 펴바르고 10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도 피부가 한결 부드럽고 톤이 균일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귤 껍질팩이에요. 귤이나 오렌지 껍질에는 천연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색소 침착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껍질을 바짝 말려 곱게 빻은 뒤 요거트 한 숟가락과 섞어 팩처럼 바르면 자연스러운 미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에는 5분 이내로만 두고 테스트해보세요. 세 번째는 녹차 스킨 토너법입니다. 녹차에는 항산화 성분 카테킨이 풍부해서 피부 속 활성산소를 줄입니다. 티백을 우린 물을 냉장 보관해 두고 세안 후 화장솜에 적셔 피부를 닦아내면 남은 미세먼지와 피지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진정 효과를 줍니다. 매일 해도 무리가 없고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오트밀 세안법입니다. 오트밀은 피부에 남은 각질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하면서 피부 장벽을 보호합니다. 오트밀 가루를 미지근한 물에 풀어서 손으로 살살 문지르며 세안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피부가 당기지 않고
부드럽게 정돈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다섯 번째는 레몬수 세안입니다. 레몬에는 천연 비타민C가 많아서 피부톤을 밝게 해주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안 후 바로 햇빛을 보면 오히려 색소가 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레몬수 세안은 반드시 저녁에만, 그리고 세안 후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꿀과 요구르트를 섞은 천연팩도 좋습니다. 꿀은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고 요구르트 속 유산균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줍니다. 두 재료를 10일로 섞어 얼굴에 바르고 10분 후 씻어내면 피부가 촉촉하고 환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부는 강한 자극보다 부드러운 반복을 좋아합니다. 한 번에 확실한 효과를 보려고 강한 산성 제품이나 자극적인 민간요법을 쓰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오히려 검버섯이 더 짙어집니다. 피부는 시간을 들여 천천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홈케어를 할 때 가장 좋은 시간은 밤 9시 이후입니다. 이 시간대는 피부 온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세포가 회복 준비를 하는 시기예요. 이때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을 채워주면 자면서 회복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처럼 피부는 하루하루의 작은 관리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집에서 잘 관리해도 이미 짙게 자리 잡은 검버섯은 자연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긴 어렵습니다. 이럴 땐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에요. 요즘은 통증이 거의 없고 회복이 빠른 치료법들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집에서의 관리로도 어느 정도 색이 옅어질 수 있지만 이미 짙고 오래된 검버섯은 자연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과거처럼 흉터나 통증 걱정 없이도 깨끗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레이저 치료입니다. 레이저는 피부 속 색소를 빛으로 선택적으로 태워서 없애는 원리입니다. 검버섯 부위에만 작용하므로 주변 피부에는 거의 손상이 없습니다. 시술 시간도 짧고 시술 후에는 미세한 딱지가 생겼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맑은 피부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시술 후 관리예요. 레이저로 색소를 없앴더라도 그 자리에 다시 자외선이 닿으면 다시 색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후 2주간은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시술 부위를 문지르거나 자극하는 것도 절대 피해야 합니다. 피부가 회복되는 동안은 보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상처 회복이 늦어지고 그 부위가 다시 색소를 남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알로에 젤이나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보습 크림을 자주 바르세요. 냉찜질을 가볍게 해주는 것도 붓기나 홍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레이저 외에도 화학적 박피술이나 미세침 시술 같은 가벼운 치료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피부의 가장 거층을 부드럽게 벗겨내거나 재생을 촉진해 색소를 줄여주는 시술입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이라면 이런 저자극 치료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다시는 검버섯이 안 생긴다는 건 아닙니다. 피부는 늘 자외선과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때문에 치료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재발을 막는 핵심 습관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자외선 차단제는 매일 아침 양치하듯 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계절, 날씨 상관없이 매일입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과 항산화 음식으로 피부 속 산화를 막으세요. 하루 한 번의 과일, 하루 한 줌의 견과류, 하루 2잔의 물, 이 3가지만 지켜도 피부는 훨씬 오래 맑게 유지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피부 재생을 방해하고 색소세포를 자극합니다. 명상, 산책, 음악 감상 같은 소소한 여유가 피부를 젊게 만드는 숨은 비결이에요. 실제로 70대 환자 한 분은 레이저 시술 후에도 꾸준히 자외선 차단과 항산화 식단을 지켰더니 2년이 지나도 검버섯이 다시 생기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그리고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병원 치료는 시작점일 뿐, 그 다음은 매일의 습관이 피부를 지켜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검버섯을 줄이고 맑은 피부를 되찾는 3단계 실천 가이드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검버섯의 원인부터 생활 습관, 음식, 그리고 치료까지 차근히 살펴봤습니다. 결국 검버섯은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균형과 생활의 리듬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였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피부를 자극하지 말고 부드럽게 다루기. 세게 문지르거나 자극적인 제품은 피하고 세안 후엔 늘 보습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주세요. 피부는 강한 자극보다 꾸준한 온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몸속을 맑게 만들기. 간이 깨끗해야 피부도 맑아집니다. 물 자주 마시기, 기름진 음식 줄이기, 브로콜리, 토마토, 견과류 같은 항산화 식품 꾸준히 챙겨 드세요. 이건 단지 피부를 위한 게 아니라 온몸의 노화를 늦추는 길이기도 합니다. 셋째, 빛을 피하고 잠을 잘 자는 것. 자외선 차단제는 매일 밤 11시 전엔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피부 회복이 달라집니다. 잠은 피부의 가장 확실한 무료 시술이에요. 이 세 가지를 검버섯 3단계 실천법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자극 줄이기, 몸속 정화하기, 회복 리듬 만들기. 2단계를 꾸준히 지키면 피부는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서 달라진 자신을 보여줄 겁니다. 물론 완벽한 피부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손등의 색이 조금 옅어지고 얼굴빛이 한층 밝아지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몸이 다시 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신다면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부는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지금 돌보는 만큼 그만큼 회복하려는 힘이 생깁니다. 검버섯은 우리 몸이 보낸 편지입니다. 조금만 천천히 나를 돌봐줘. 그 신호를 알아채고 생활을 바꾼다면 피부뿐 아니라 건강 전체가 함께 좋아질 겁니다. 이 영상이 오늘 당신의 거울 앞 시간을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드렸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분과 꼭 나누세요. 특히 햇빛 아래에서 일하시는 분들,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께 이 정보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 젊어지는 건강 지혜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이 순간입니다.